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SEC와의 소송 와중에서도 리플이 일궈내고 있는 성취를 바라보고 있으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USDC와 USDT가 XRP 레저 위에서 XRP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굳이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를 거칠 필요 없이 XRP 레저 위에서 XRP와 대표적 스테이블 코인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올해 유동성 허브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꽤나 기념비적인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의미 부여가 가능한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가 브릿지 통화로서의 기능성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리플은 NFT 플랫폼으로서 본격적인 도약을 하나씩 이뤄내고 있습니다. 리플X가 자체 NFT 표준을 XRP 레저 소프트웨어에 적용시킬 것을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리플 플랫폼 위에서 더 빠르고 저렴하게 여기에다 친환경적으로 NFT를 발행할 수 있고 NFT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SEC와의 소송 와중에도 리플은 XRP의 커런시적인 특성 강화, XRP 레저의 플랫폼적 기능성 강화,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활용하면서 참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송 상황 역시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리플 측 변호인이 좀 더 디테일하고 정리된 쟁점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이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어떤 도약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어떤 성과들을 최근 내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USDT와 USDC입니다. USDT는 전체 시가총액 랭킹 3위, USDC는 전체 시가총액 랭킹 5위로 나름 엄청난 규모의 시총을 이미 형성한 상태입니다. 리플 이야기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얘기부터 꺼낸 것은 XRP가 이제 XRP 레저 위에서 이들 대형 스테이블 코인들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마케팅을 책임지고 있는 모니카 롱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USDC와 USDT가 XRP 레저에서 활성화가 됐다. 이더리움 기반의 대표적인 ERC20 스테이블 코인들이 XRP 레저 덱스에서 처음으로 활성화가 된 것이다. 이건 이 세계의 페이먼트와 그 이상의 가능성을 열어준 사건이다. 이렇게 기쁜 마음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GitHub의 트윗을 함께 공유했는데, GitHub는 이제 당신은 USDT와 USDC 그리고 랩드 XRP와 갈라를 거래하거나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랩드 XRP는 XRP와 1대1로 연동되는 ERC20 토큰으로 이더리움 플랫폼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랩드 XRP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인 USDT와 USDC와 거래가 가능한 형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더리움 플랫폼에서뿐만 아니라 XRP 레저에서 XRP와 스테이블 코인들의 교환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XRP로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XRP를 바이낸스 등의 거래소로 보내서 수수료를 비싸게 내가면서 USDT나 USDC를 사야 했는데, 이제는 XRP 레저의 XRP 덱스를 통해서 XRP를 이들 스테이블 코인들과 거의 공짜이거나 아주 저렴한 수수료로 바로바로 교환이나 예치가 가능해진 겁니다. 즉 XRP 레저에 일종의 거래소 기능이 생긴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올해 리플사가 출시하겠다라고 공표했던 유동성 허브의 초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허브는 리플사의 올해 최대 기대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기업 고객들이 효과적으로 디지털 통화 거래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입니다.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등의 매매와 스테이킹 등의 기능을 리플 레저 위에서 구현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플이 단순히 XRP를 브릿지 통화로 활용해서 국경 간 송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래소의 기능을 구현하면서 플랫폼 확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아주 선명하게 내보인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기존에는 XRP 레저가 XRP만을 위한 무대였다면, 지금부터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하나둘 XRP 레저 위에서
놀 수 있도록 그 공간이 꾸려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XRP 레저 기반의 DEX가 거래소 기능을 하면서 XRP와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유동성 허브 출시를 앞둔 초기 모델을 구현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XRP와 대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가 가능한 것인데, 이게 앞으로 올해 어느 시점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들과의 연동성까지 구축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XRP 레저는 메이저 코인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매매하고 스테이킹할 수 있는 기업 대상 거래소의 기능을 아주 분명하게 구축하게 되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으로서 XRP 레저가 그리는 또 하나의 핵심은 NFT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리플 기반의 NFT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출시할 정도로 리플은 NFT에 대한 열망을 대놓고 드러내왔습니다.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왈츠는 자체 개발 블록체인 XRP 레저를 통해서 NFT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더리움보다 더 효율적인 NFT 발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여러 차례 강조해서 공언해왔습니다. 그는 특히 지난해 7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은 이더리움보다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낮은 수수료 등을 갖춰서 NFT를 더욱 효율적으로 발행할 수가 있다. XRP 레저에 내장된 탈중앙화 거래소 DEX에서도 새로운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NFT 플랫폼으로서의 진화를 이미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공표해왔던 리플은 이번에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리플X가 자체 NFT 표준을 XRP 레저 소프트웨어에 적용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플은 NFT 생성에 XRP 레저를 이용하면 빠른 속도, 저비용, 친환경, 탈중앙화 등의 이점이 있다. NFT 데브넷을 통해서 개발자들은 쉽게 또 빠르게 NFT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NFT 데브넷은 XRP 레저에서 NFT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리플이 자체 구축한 베타 서비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리플의 진화를 바라보면 리플의 비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국경 간 송금. 이 국경 간 송금은 이미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면서 아주 전폭적인 생태계 확장을 이뤄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XRP 레저의 거래소의 기능까지 얻는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한 가지 더해서 NFT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성 확장까지 이뤄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거대한 NFT 플랫폼인 이더리움과 경쟁했을 때 여러 장점이 너무 분명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 잘만 세팅되고 생태계가 잘만 구축이 되면 꽤나 근사한 경쟁력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SEC와 지저분한 소송을 정리해가는 와중에 하나씩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플랩스는 참 대단한 성취를 일궈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XRP의 실체가 없다라면서 소송을 냈던 SEC는 요즘 이래저래 수세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리플 측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기존에 텍스트로 정리했던 걸 보기 좋은 이미지로 다시 정리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걸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앞으로 단기적으로 벌어질 상황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지금 현재 최대 관심사는 SEC가 DPP, 즉 정부기관의 내부 자료와 절차, 이런 것들을 민사소송 등에서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이 권리,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여부입니다. 현재 SEC는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왜 이더리움은 비증권이고 리플은 증권이라고 판단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이른바 힌먼 스피치 초안 등의 이메일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말한 게 윌리엄 힌먼 당시 기업금융부 국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하더니, 이게 지금은 DPP에 해당해서 공개를 하지 못한다,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여기에 2018년 엘라드 로이즈먼 SEC 당시 위원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XRP의 증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 미팅을 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이스타브룩 메모, 이것에 대해서도 SEC는 DPP에 해당한다라면서 비공개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건 일단 지금 법원에 제출은 돼 있는데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SEC가 목리를 부리고 있는 다소 이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SEC가 DPP를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한 문건의 공개 여부가
이르면 4월 중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 특히 법원이 SEC의 문서 공개를 명령한다라면 SEC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이의 제출 기한은 판결 이후 14일이고 리플에게도 14일의 답변 제출 기한이 주어진다. 이건 내법 판사의 판결 이후에 모든 절차를 거친 뒤에 토레스 판사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데까지 28일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의미다. 따라서 4월 안에 DPP 관련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SEC가 DPP 관련 패소를 할 경우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도 언급하긴 했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만약 SEC가 항소를 시도하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기 때문에 리플이 당연히 소송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소송의 분위기 자체는 리플 측에 우호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가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리플의 국경 간 송금 프로젝트의 혁신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XRP 레저를 거래소로서 또 NFT 플랫폼으로서 확장을 이뤄내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더라도 아주 훌륭하게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확장하면서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XRP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 장기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다소 어수선한데 이런 소식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